금호동 빨간 지붕 소녀의 고백, 다시 그리는 내 인생 드라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높은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린 서울 성동구 금호동 언덕길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예전에 붉은 지붕들이 마치 서로의 어깨를 기댄 듯 다닥다닥 붙어있던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재개발로 동네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가파른 골목길에 묵고 살았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그 낯선 아파트 숲을 지날 때면 사무치게 그리운 풍경들이 안개처럼 환영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애틋한 그 풍경들. 차마 남들에겐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내 인생 드라마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저라는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뿌리에 관한 고백이자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절에 대한 헌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6번의 영상을 통해 제 삶의 조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제 1화에서 보여드린 왼손잡이 소녀의 수줍은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서도 나만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던 그 어린 날의 제 모습 말입니다. 제 2화에서는 사우디로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대문 밖을 서성이던 기다림을 담았고, 제 3화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순수한 동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4화에서는 연탄 고개를 오르내리며 우리 가족을 지켜냈던 어머니의 뜨거운 희생을, 제 5화에서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얼음 썰매를 타며 웃음꽃을 피웠던 겨울날을 추억했지요. 그리고 지난 6화에서는 까맣게 탄 국자 속에 담긴 달콤한 달고나의 추억다지. 이 모든 이야기는 그늘진 골목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던 제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그 시절엔 아들을 참 귀하게 여겼지요. 딸이라는 실망감이 컸던 탓일까요? 부모님은 제게 여자아이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남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딸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름 뒤에 숨어 나만의 세상을 조용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이 호명되면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장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친구들의 수근거림은 어린 가슴에 시퍼런 멍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탓인지 저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저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지요. 전교에 안경 쓴 아이가 겨우 한두 명뿐이던 시절, 얼굴보다 큰 두꺼운 안경을 쓴 깡마른 아이였던 저를 아이들은 짓궂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게다가 몸이 너무 약해 결핵까지 걸렸던 기억은 지금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독한 병원약은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 강해 언제나 달콤한 사탕 하나를 물고 있어야만 겨우 견딜 정도였습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은 다른 식구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저에게 빈 집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훔쳐갈 것도 없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대문도 없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어쩌냐는 부모님 말씀에 저는 마당 한 구석에 홀로 앉아 해가 저물 때까지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담벼락이었습니다. 돌멩이로 담벼락에 낙서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 그때 그리던 그림들은 세상이 제게 주지 않았던 따뜻한 위로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시절 호통 속에서도 저는 끝내 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글씨 쓰는 법은 오른손으로 고쳤지만 밥을 먹고 힘을 쓰는 모든 일은 끝내 왼손을 고집했습니다. 둘째라는 자리는 늘 양보와 결핍이 일상인 자리였습니다. 새 옷은 언제나 언니의 차지였고 저는 늘 소매가 길어 2번씩 큼지막하게 접어 입어야 했던 언니의 헌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또 아들이라고 새 옷을 얻어 입더군요. 그 묘한 소외감과 서러움에 왼손 하나만큼은 저만의 유일한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빈혈이 심하다고 철분제를 2배로 먹으며 버텼지만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몸에 피가 7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날 저는 내 인생은 왜 이토록 평생 모자란 것뿐일까 하며 어두운 방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모자란 30%의 공간을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모두 바르게 잘 컸고 이렇게 제 인생에 기록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이 허락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선물 상자를 열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깡마른 몸에 안경을 썼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어른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겠지만 제 인생에는 또 하나의 큰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둘째로 살며 양보하는 법만 알던 제가 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첫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일 때는 결코 몰랐던 집안을 짊어져야 하는 첫째의 그 무겁고도 고독한 책임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앞으로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또한 바로 다음 편에서는 그 가파른 금오동 언덕집에서 맞이했던 혹독한 겨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의 겨울을 지킬 배추를 지키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며 버렸던 눈물겨운 사투들. 수도관이 쩍 하고 얼어터져 온 집안이 얼음판이 되었던 날, 그 시린 겨울을 견디게 했던 우리 가족의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금오동의 빨간 지붕은 이제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가지만 그 가파른 골목 계단을 오르내리며 눈물 흘리던 작은 소녀는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의 문턱에서 웃으며 그날을 추억합니다. 저의 이 투박하고 못다한 이야기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7080 여러분에게 작은 손나노 같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소중한 구독자분들, 이 기록들이 여러분에게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우리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작은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7080 세대 우리가 함께 겪어온 그 시린 골목의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이 드라마를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단발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썼던 소녀는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이 되었지만 마음속 열정만은 여전히 금오동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긴 추억 여행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